가정의 달 5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또 오늘은 메이데이, 바로 노동절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올해 5월은 대선이 있어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5월의 첫날 윤장현 광주시장과 함께 광주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첫날 첫 손님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월은 정말 행사도 많으실 텐데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바쁘시죠? 이제 일반의 연휴 있으신 방금 이제 말씀 주셨듯이 오늘이 참 피로 얻은 네. 노동절이죠. 네. 내일 모레 또 이제 부처님 모신 날, 그리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이렇게 살펴야 될 것들도 많고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그 이 한 겨울에. 네. 지난 겨울이 우리 어떤 겨울을 대한민국에 보냈습니까? 그렇죠. 네. 눈보라 속에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또 절제된 시민들의 주권 혁명으로서 네, 촛불 집회 5월 9일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그런 대선을 저희들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올해 5.18 37주년은 이제와는 또 다른 네. 어떻게 보면 광주 정신을 이해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고 또 아울러서 진상규명의 일도 새롭게 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5월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상규명 광주 그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그 이야기부터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최근에 이 전두환 씨 회고록이 이렇게 출간이 되면서 이 그 5.18에 대한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 다시 한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장님? 그 역사라는 것은 정말 덮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시는 바와 같이 37년이 지난 상태에서 저희가 전일 빌딩을 새로 개보수해서 시민들과 문화의 공간으로 쓰려는 과정 중에 네. 그 총탄 자국이 많이 발견됐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총탄 자국이 예사롭지 않아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했더니 이게 펼쳐진 그 각도나 네. 그 폭 그리고 탄흔의 깊이의 정도 이런 게 헬리콥터에서 장착된 기관총으로 쏜 총탄이다. 네. 네. 이런 게 밝혀진 거죠. 아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건 어디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시가전에 헬기가 등장한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네. 시장님 지금 그렇게 직접 그 국민들을 상대로 군에서 네. 정부에서 이렇게 또 헬기에서 이렇게 총을 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현재 증거로서 밝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전두환 씨는 회고록을 통해서 여전히 뭐 자위권 행위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두환 씨의 회고록이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전두환 씨 일이 그대로 묻혀갈 가능성도 없지 않았는데 네. 어떻게 또 이 절묘한 시기에 본인이 회고록을 낼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의 엄정한 재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는 네.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5월 9일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새 정부들은 5월을 이해하는 쪽들이 어느 분이 되시든지 간에 네. 5월 진상 규명과 또 일부 후보들은 이제 헌법 전문의 기재까지 하겠다. 그리고 네.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발포 명령자와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해서 해야 된다. 국가 단위에서의 진상 보고서가 확실히 네. 나와야지 네. 이런 역사를 왜곡하고 회절하고 네. 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역사를 반복시켜서 이렇게 회절하는 것은 또다시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네. 것을 잉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절묘한 역사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네, 이런 큰 사건이 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 보고서조차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번 그 상황들을 알게 보면서 됐죠. 국민들이 네. 많이 알게 되셨는데 정말 제대로 된 진상 보고서,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이런 것들을 왜곡하는 자가 나올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진실 규명, 진상 네. 규명 꼭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분명히 이번 5.18 37주년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 놓고 니몰레 행진곡을 아마 부를 수 있는, 함께 부를 수 있는 뭐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차기 정부의 역할 대단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비일공짜 공약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죠. 네.
네. 앞으로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이 또 좀 전에 저희들 또 이야기를 했지만 이 5월 1일 메이데이이기 때문에 그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는 날이 아닐까 싶어요. 시장님께서도 특히 이 노동자들이 제대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정책들 굉장히 꾸준히 추진해 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뭐 살아있는 삶의 기본이죠. 노동의 신성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산업 구조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 노동자의 조건과 신분이 보장될 때 가정의 평화, 사회적 안정, 네. 국가의 미래를 갖는 일이기 때문에 이 노동절의 의미와 가치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네.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27년인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노동자들의 피해 투쟁으로 얻어낸 것인데 합리적인 그런 이제 그 대화와 타협을 통하지 않으면은 사실 노동자도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또 그런 네. 것도 함께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희 광주광역시는 이 노사 문제, 노동의 문제를 중앙 정부에 맡기지 않고 네. 사회통합 추진단을 만들어서 노사 문제를 지역 내에서 스스로 직접 풀어가시는 네. 작업들 끊임없이 해오셨잖아요. 대화하고 네.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고 그래서 탄생한 게 좀 광주형 일자리라는 걸 통해서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 사회의 기본적인 그 욕망의 충족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소위 이제 3대 밸리를 통해서 자동차, 에너지, 문화 이렇게 해서 가는 그래서 금년 5월 1일 맞는 노동절의 의미가 광주형 일자로서 새롭게 승화돼서 네. 우리 현실 속에 착근될 수 있는 그런 또 더욱 뜨거운 소명을 느끼는 하루입니다. 바로 이 광주형 일자리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결국은 광주형 일자리는 이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네. 광주의 이 청년들이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자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지금 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광주형 일자리는 이미 이제 광주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이런 제조업의 경쟁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네. 이게 모든 대선 후보들의 그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